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드 5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소드 5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드 5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시간에 소드 3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칼이 3개 박혀서 아팠고요. 그 다음에 소드 4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조금은 힐링을 하는 시간, 회복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소드 5카드 같은 경우에는 혼란, 그죠? 이 5라는 숫자는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그 중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5라는 숫자는 그런데 반대로 소드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칼이죠. 그런데 부드럽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날카롭고요, 경쟁적이고요, 명리학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카로움, 다시 말해서 경쟁,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뭔가 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다. 근데 그 숫자에 따라서 때론 내가 칼을 맞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반대로 내가 회복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느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2개의 검, 등을 돌린 2사람이 있다. 지성, 이성, 생각에 부딪히며 왔으나 의견, 생각 등을 펼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2사람은 표정이 어둡죠. 졌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겼어요. 그죠? 상황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손에 3개의 검이 들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강력한 이성과 지성을 나타내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이 있다.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데 이런 과정이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는, 우리가 구름 카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옛날에 컵 카드 중에서 구름 카드가 나왔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컵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카드가 있었죠. 무슨 카드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구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조금 허무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 승리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가, 내가 이겼으니까 내 돈, 내 명예, 내 모든 연애 이런 것들이 성공한다라고 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5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혼란이죠. 혼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있는데 서로 안 맞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패배.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내 말이 맞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해서 보여지는 곳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막상 되돌아보면요, 나 혼자 남았을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2사람이 같이 공동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게 꼭 반드시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꼭 이기진 않아요. 이긴 사람이 이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여지가 없음. 확실히 승패가 갈린 것을 번복의 여지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졌는 게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날카로움을 의미하는 것 또한 소드 카드의 특징이죠. 그랬을 때 사람 관계 역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즉각적임. 모든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만 더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좀 더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야기했으면은 싸움까지 안 가고 승패라는 게 결론적으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세 분이 의견이 안 맞는데 협의점을 못 찾아서 싸워서 승패,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봤을 땐 승소 패소죠.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소리죠. 지금 상황이 칼같이 너무 날카롭게 따지고 드니까 분명히 중간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조건 1은 내가 받아들이고 조건 2는 네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무조건 내가 옳다, 무조건 내가 맞다, 혹은 감정적으로 대입해보면은 조금은 과격하게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을 안 하고 주먹이 먼저 나갔다거나 혹은 뭔가 그 이상의 물리적인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은 이미 쉽진 않겠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온전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소드 5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연애. 타인에게서 상대를 빼앗는다. 파트너를 제멋대로 다룬다. 전략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NTR이라고도 흔히 말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반대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조금은 느긋하게 키워드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조금은 생각하고, 그죠?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조금은 멘탈부터 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걸 뺏으면은 또 남한테 뺏기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장 부정한 수단을 쓴다. 강제로 기정사실화를 한다. 남을 밟고 올라선다. 강제로 뭔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결론적으로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이기던지 지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뭐 남을 밟고 올라서면은 이겼죠. 그죠? 분명히 이겼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얼마 못 가서 반대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혹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쟁 사회잖아요. 근데 무조건 남을 밟고 올라선다고 해서 행복하냐? 라고 말한다면은 잘 모르겠네요.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한다면은 뭐 버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학문이죠. 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뀌죠. 내가 밟고 올라섰는데 이제 다음에는 남이 날 밟고 올라서는 순간 이제 뭐 백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서나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시선은 한없이 차가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대인관계. 나쁜 계략을 꾸미는 친구, 서로 밀어낸다, 방심할 수 없는 관계.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별로 좋진 않다고 봅니다. 심플하게 봤을 때. 현재 상황, 싸움 중이다. 뭐 이 상황에 이 카드를 보고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체면을 차릴 새도 없는 상황, 작은 틈도 용납되지 않는다. 왜? 내가 밟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밟고 올라선다는 말은 상대방도 나를 밟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서로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는 목표를 놓고 서로 다가가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연애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 이성의 반대 이성들이
경쟁을 해서 좀 더 좋은 이성을 얻으려고 뭐 치열하게 다툴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실수라도 하면은 밀리겠죠. 그러니까 뭐 별로 심적으로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불안하겠죠. 감정. 자신만 좋게 되면은 상관이 없다. 상대를 속이고 싶다. 사정을 봐주고 싶지 않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한테 무언가 이렇게 강요하고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인생이냐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고 싶다라는 거죠. 속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간에 나쁜 행위는 그죠? 정정당당하게 그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남 좋은 일을 시킬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남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 대해서 어리석은 태도, 사람을 속이는 일, 과도한 책략. 아까 했던 말과 동일하니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당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논란이 터지는 경우가 많죠. 뭐 학창 시절에 그죠? 학폭이라든지. 근데 그 20년 지났어도 다 터지죠. 뒤집어서 말하면요. 가해자는 장난이고 재미인데 그냥 뭐 내가 지금은 쟤보다 뭔가 월등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내 상황이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는 100%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죠? 근데 세간에서 봤을 때는요. 참교육이라든지 정의구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했던 실수가 되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세간은 차갑죠. 한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물론 뭐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가서 내가 성장했을 때 그 사람도 성장할 겁니다. 그랬을 때 상황이가 뒤집어진다면은 내 인생이 내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모든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나쁜 일은. 그런 소드 오카드에 조언을 하자면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조언 같긴 한데 면밀하게 작전을 세워라. 정의나 약한 마음은 버리는 게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요. 교활함도 저는 필요하진 않다고 봐요. 여기서 조금 필요하다는 말은 사기당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기 당하지도 말고요. 사기 치지도 마세요. 그냥 묵묵히 내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근데 또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현명하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교활하게 책략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당하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드 5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드 6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